자, 그런데요. 이제 항복했다고 해서 이제 끝난가 봐.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최씨 무신 정권이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보시죠. 강화, 천도. 고려의 수도는 어디다? 개경. 개경. 그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 천도 이후 몽골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했을까요? 이들이 제일 먼저 강화도에 도착해서 한 일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강화도에 자신들이 지낼 궁궐 짓는 일이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아휴. 이거 또 누가 짓겠습니까? 이건 또. 이 궁궐과 관아 등의 시설은요. 천도 백성들의 그 노역과 피땀 어린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뽑아다가 정원 안에 옮겨 심었는데 모두 배로 실어오니 인부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정원의 숲은 몇십 리의 나라였다. 충남 서산에 얼음 창고까지 만듭니다. 얼음 창고? 정원 가꾸기, 얼음 창고 만들기. 지금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는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강화도로 이전한 이 고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몽골군은 떠났지만요. 고려 백성들의 고통은 여러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요. 다시 고려 정부를 비판하면서 못 살겠다. 그리고는요. 바로 그들은 동기를 일으킵니다. 결국요. 고려 백성들은 몽골군하고 싸워야 되고 고려 정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런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면서까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던 고려. 강화도로 옮긴 후에 몽골로부터 안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몽골은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강화도로 간 고려를 보고 당연히 분노합니다. 약속을 안 지켜? 아니 우리 몽골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결국요. 몽골은 고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침략합니다. 1232년 또 시작된 몽골의 2차 침략. 1차 침략으로 고려의 땅을 폐허로 만들고 돌아간 지 약 8개월도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그런데요. 이때 이 몽골군을 이끌었던 장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1차 침략 때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고 무리한 곡물 요구까지 했던 살리타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제대로 짓밟아 놓겠다. 정말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요. 다시 빠른 속도로 고려의 마을을 불태우면서 진군의 속도를 올렸던 살리타. 1232년 12월 16일 지금의 용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처인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몽골군이 처인성에 당도한 이때 몽골군의 전세를 뒤바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디선가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듭니다. 오. 설마. 그리고는요. 몽골군 전체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화살이 왔는데 하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몽골군의 우두머리 살리타가 응. 그 한 방의 화살을 맞은 겁니다. 오. 대박. 바로 그들은 김윤후 부대입니다. 김윤후 부대. 이때 김윤후 그의 직업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스님이셨습니다. 네. 스스로 몽골의 권황제라 부르며 두 번에 걸쳐 고려의 땅을 짓밟으려 했던 몽골의 총사령관 살리타. 고려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가 바로 이 김윤후 부대의 그 한 방의 화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갑자기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승려 김윤후와 함께 처인성을 지키던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지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향, 부곡, 소. 고려시대 그 특수 지방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과 부곡은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요. 소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데 특이한 점은요. 이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낮아가지고 차별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리타가 죽은 처인성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처인부곡. 처인부곡이라는 곳의 작은 토성이 바로 처인성입니다. 고려에서 힘없고 차별받는 이들이 살던 처인부곡에서 김윤후 부대가 쏜 그 화살 한 방이 몽골군을 격퇴시켰던 것입니다. 고려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세계 최강으로 불린 몽골군을 물리친 곳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인성 네, 처인성 터입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는 건가? 지금 보시다시피 성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둘레가 한 400m 정도 되는 작은 언덕 수준의 토성입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고려의 원수, 몽골의 대표적 장수인 살리타를 죽였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훗날 이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 정부에서도 그 공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인부곡은요,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지위도 당연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인성 전투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몽골은요, 고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고려를 계속해서 침략합니다. 와 끈질기다. 네. 고려 정부는 비굴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몽골에게 항복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이 결국 고통받는 건 누구였겠습니까? 백성들. 전쟁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몇 차례 거쳐서 계속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죽어나가는 거는 백성들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력으로 몽골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판단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이러니 나라의 위기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 불교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직접 손으로 이 글자를 파 내려갔던 그 정성,
그 시간 파면대장경은요 정말 고려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문화유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침략했던 몽골이 황제의 죽음을 이유로 돌아가면서 몽골의 또 한 번의 침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253년 몽골군은요 고려가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면서 쳐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황제는요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국왕의 친족, 바로 고려 왕이 직접 몽골까지 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세등등한 몽골군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인물,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몽골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거 왔다. 그거 왔어요. 그가 왔네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윤호. 우와. 사리타를 죽이고 2차 염홍 전쟁을 종결시킨 고려의 영웅 김윤호가 바로 그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좀 뭔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스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뭔가 관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관직에 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김윤호는요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관직을 하사받고 무관이 되셨습니다. 아,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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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하죠. 그죠? 고려가 모든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김윤호는 몽골군으로부터 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과거 총사령관 살리타를 김윤호의 손에 이런 치욕적인 기억을 지닌 몽골군. 충주성을 반드시 사수해낸 김윤호. 결국요, 이 치열한 전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요, 무려 70일 동안 계속됩니다. 70일. 그런데 몽골군은요, 충주성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사이 결국 장기간 이 계속된 전투로 충주성 역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성에는 식량과 무기가 동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군사들과 백성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지휘관 김윤호 고심이 빠지겠죠. 이런 상태로 전투를 치르면 아군이 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윤호가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군사와 백성, 노비들까지 한데 모아 외쳤습니다.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을 제수하려니 나를 믿고 싸우라. 죽기를 다해 싸워 공을 세운다면 노비든 천민이든 공이 있는 자에게는 훗날 관직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 그러면서 김윤호는 그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웁니다. 와, 그러면 진짜 사기가. 아유, 어마어마하지. 아우. 이거는 뭐. 여기 있는 문적이 바로 너희들의 노비 문서이다. 너희들은 자유다. 대고려인이다. 저 몽고의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싸우겠는가? 싸웁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엄청난 결정을 했네요. 소름 돋아요. 소름이 소름. 그런데
충주성을 지켜냈다고 해도 이것이 5차 여몽 전쟁의 승리를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몽골의 약탈과 파괴는 고려 곳곳에서 일어났고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아휴.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건 몽골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몽골군원이 귀환하면서 강화도에 사신을 보내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려도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여력은 없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은 강화도에서 나와 몽골 사신을 맞이합니다. 몽골이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요구하는 거 뭐였을까요? 첫 번째, 몽골에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만든 관리자 다루가치를 두겠다.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것은요. 고려를 지키는 성곽을 모두 허물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야. 언제든지 그냥 오겠다. 안 다치고 오겠다 우리가. 맞아요. 네. 저항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다 없애야 한다. 이런 판단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몽골군 군사 1만 명을 고려에 주둔시키겠다. 뭐야 그냥 몽골화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완벽하게 몽골의 통제 아래 고려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차 여몽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차 여몽 전쟁으로 몽골과 고려의 전쟁은 끝난 것일까요? 선생님. 설마 또 쳐들어옵니까? 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몽골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오. 지금 몽골의 계속되는 요구가 뭐예요? 너희 고려 저희 빨리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겨! 수도 옮겨! 이거잖아요. 그죠? 고려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쩍도 안 해요. 늘 이런 식이에요. 아,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더욱 잔인하게 고려 땅을 짓이겨 놓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노약자들의 시신이 골짜기를 메웠으며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는 자도 있었다. 고려 역사를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1258년 고종 45년이 되던 해 당시 고려의 실권자 최씨 무신 정권의 최의, 이 최의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의 어떤 독재에 대한 어떤 불만, 계속되는 이 여몽 전쟁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항전을 계속 주장했던 최의를 죽였던 것이죠. 30여 년 동안 몽골의 고려 침략은 크게 6번, 좀 더 세분하면 11번이나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니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도 당연히 예전 같지 않았죠.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고려 정부가 몽골군에 더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조정 내에서도 이제 정말 진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전쟁을 끝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론이라고 하는데요. 강화론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1258년 12월 고려 조정은 몽골의 모든 요구를 수락하고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여몽 전쟁은 결국 끝이 납니다.